작동을 하면 이렇게 스팀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손을 갖다 대는데요. 이 정도 갖다 댔는데, 안녕하세요. 커피의 신 기욱입니다. 오늘은 프랑케에서 새로 나온 미티코라는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이긴 하지만 완전히 상업용으로 개발된 상업용 전문 머신이고요. 지금까지의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이 좀 기계같이 생겼다면 바리스타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에스프레소 머신 친화적으로 생기고 바리스타 친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그리고 이 머신의 최대 장점은 컨설팅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에스프레소 머신이 들어갔을 때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 할 때 매우 어려운 게 그 비싼 머신을 2대씩 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셧다운이 되면 장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컨설팅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고장났을 때 대책이 없다 였는데, 이 머신은 그거를 가볍게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의 머신, 즉 2개의 머신이란 개념, 즉 모듈을 2개를 심어놨고요. 하나가 셧다운 되더라도 한 대는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적으면 한 대는 꺼놓고 한 대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다 하나가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AS가 오는 동안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장사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머신은 굉장히 바리스타 친화적으로 만들어져서 눈에 보이는 게 레바죠. 레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프로그램에서 매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릴 때는 어떤 메뉴, 위로 올릴 때는 어떤 메뉴. 현재는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메뉴를 많이 안 만들어놨는데 아래로 내렸을 때는 싱글 에스프레소, 위로 올렸을 때는 더블 에스프레소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로 눌러가지고 작동을 할 수 있게 해놨죠. 취소를 할 거니까 한번 보면 이렇게 했을 때 메뉴가 불이 들어오고 작동하는 게 보이고요. 뒤에도 보면 계속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쭉 메뉴가 쌓이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메뉴가 계속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에 빠르게 터치를 통해서 누르거나 아니면 레버를 통해서 작동해 가지고 메뉴를 쭉 쌓아 놓은 다음에 한 잔이 완료됐을 때 빼고 다시 스타트를 눌러주게 되면 다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잘못 눌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눌러주시면 취소 버튼이 생기게 되면 다시 취소를 하시면 되고요. 양쪽이 지금 메뉴 구성이 다른데 현재 보면 한 화면에 1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화면을 3개, 4개까지도 할 수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뭐 30개 메뉴, 40개 메뉴를 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해서 간단하게 메뉴만 세팅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프레소까지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메뉴를 사용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그라인더 호퍼가 있고요. 요건 이제 큰 호퍼가 장착된 거고 요거보다 작은 호퍼가 또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요거보다 작은 호퍼를 쓰시면 되고 요거는 큰 호퍼가 됐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 중간에 갈라져 있긴 한데 요거는 그라인더가 하나가 달려있는 모델입니다. 좀 더 비싼 모델 그 옵션으로 가면 그라인더가 하나 그래서 그라인더가 총 4대가 달리는 모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그라인더 4개 달린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 이제 다크 로스팅 1개, 왜냐하면 다크가 많이 팔리니까요. 거기다가 라이트 로스팅 1개, 여기에 디카페인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3가지에서 4가지를 조합을 사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크와 라이트를 놓으셨으면 이것을 섞어서 추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20g을 넣어서 추출하는데 다크를 15g, 라이트를 5g. 그래서 바디감이 강한데 신맛이 나는 커피, 이런 것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재밌는 기능이니까 기능 설명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을 보면 다시 돌아와서 이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스파우트가 달려 있고 커피 머신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스파우트는 간단하게 꺼내서 청소도 가능하고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싱글 스파우트로 바꿔서 걸어 주셔도 됩니다. 싱글로
한 잔씩 뽑을 때는 싱글 스파우트를 걸고요. 두 잔씩 뽑아야 될 때는 더블 스파우트를 걸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구멍으로는 커피가 나오는 구멍이고요. 그 한쪽 구멍은 물이 나옵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제 우유까지 빨아 올려서 자동으로 우유까지 넣어주는 시스템을 달릴 수도 있는데 바리스타 친화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스팀핸드를 만들어놔서 이쪽으로 밀크가 나오는 시스템은 현재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그 컵을 놓았을 때 컵이 많이 높이가 낙차가 커지면 크레마가 다 깨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크레마를 보존하기 위해서 컵의 높낮이를 편하게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컵을 놓고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얘를 완전히 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큰 컵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놓고 이제 아주 큰 컵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커피 퍽이 들어가는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이 만약에 장사가 매우 잘 되는 데라서 이 통을 계속 꺼내고 이런 게 불편하시면 이 밑을 타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을 뚫어줄 수가 있어서 밑에 쓰레기통을 놓고 바로 받으셔서 하면 무제한으로 커피를 계속 추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쪽에 보시면 이제 양쪽은 똑같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액정을 통해서 풀터치로 작동을 하고 있고 이전의 커피 머신들이 구식의 그 윈도우 C를 가지고 OS를 작동을 하다 보니까 에러도 많았는데 그 프랑케에서 나온 미티코는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접목을 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오는 열이 관리가 잘 돼 있어서 보드의 열에 의한 열화나 이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만큼 열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되고 있고요. 위에 커피도 실제로 만져보면 미열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열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머신 위에 커피가 올라가 있으면 열에 의해서 커피 맛이 변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로 오면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스팀 완드가 2개가 달렸고요. 그 다음에 온수 완드가 달려 있습니다. 온수야 누르면 온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온수는 세팅하실 때 내가 차용으로 쓸 거니까 뭐 90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커피용으로 할 것 같으면 뭐 80도로 한다든지 이거를 한쪽 방향 양쪽으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반응해서 온도가 다른 따뜻한 물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스팀핸드인데요. 스팀핸드가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얘는 끝에 왕관 모양이 달렸고요. 얘는 일반적인 둥근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스팀핸드가 고전적인 스팀핸드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반자동 머신에서 쓰던 스팀핸드를 그대로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동을 하면 이렇게 스팀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손을 갖다 대는데요. 이 정도 갖다 댔는데 손에 거의 물기가 흐르지 않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드라이 스팀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드라이 스팀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유를 스팀을 했는데 물이 많이 나오는 스팀이라면 우유가 자칫 다 했을 때 묽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해도 전혀 묽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 완벽하게 쿨터치라서요. 이렇게 잡고 있어도 전혀 뜨겁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가 일하면서 화상의 위험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왕관 모양은 전자동 스팀입니다. 여기서 작동해주면 지금은 이제 우유가 없기 때문에 잠깐 작동하고 이제 끝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유를 그냥 꽂아 놓기만 하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우유 거품의 양은 얼마만큼 몇 도까지 지정을 해놓으면 몇 도까지 알아서 정확하게 거품량을 결정해서 스팀을 쳐주게 됩니다. 물론 약간 단점은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에 큰 거품을 못 깨주기 때문에 큰 거품을 바닥에 탕탕 쳐가지고 거품을 가볍게 깨주는 역할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 머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밑에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램포트가 있습니다. 얘 램포트는 뭐냐면 인터넷에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인터넷이
연결된다는 건 뭐냐면 인터넷에서 이 머신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거로는 이 머신을 인터넷에 연결을 하면 전체적으로 커피가 몇 그램에 몇 초에 몇 미리를 어떻게 뽑았는지, 시간당 얼마를 뽑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피 머신이 커피를 제대로 뽑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판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기능으로는 인터넷에서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커피를 잘못 뽑고 있네 라고 판단이 되면 인터넷에서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메뉴를 조정해서 제대로 커피가 추출될 수 있게끔 조절하는 기능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매우 혁신적인 게 뭐냐면 커피숍을 하나 하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중요하지 않기도 하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전체 메뉴들을 균일하게 유지하거나 그 지점별로 맛이 틀리다는 것들을 전부 다 중앙 조정을 통해서 맞춰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스타벅스에서 쓰는 기계들은 그런 기능이 없는 것들이고요. 이제 차세대로 나온 이 프랑케 미티코나 이런 머신들은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너가 있는 매장들 같은 경우 오너가 밖에 나가 있을 경우에 직원들만 있을 때 커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너가 밖에서 인터넷에만 접속이 된다면 핸드폰이나 타블렛이나 컴퓨터로 여기에 접속을 해서 커피가 어떻게 뽑히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조정할 건지를 다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잘못 뽑히는 것, 그 다음에 오너가 꼭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을 부담감을 줄여주는 그런 최대 장점이 있겠죠. 이전의 커피 머신하고는 이게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IQ 플로우라는 신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를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커피라는 게 온도가 조금 틀려져도 커피 추출이 달라져요. 아침에 추웠을 때랑 낮에 더워졌을 때랑 커피가 추출이 똑같지 않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그라인더가 똑같고 아무리 정량을 담아서 추출을 해도 커피 추출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됩니다. 아침에 안개가 껴서 습하고 오후에는 쨍해지면 그것도 커피가 추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가 틀리고 또 사람이 바뀌면 또 커피 맛이 틀려지고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얘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라인딩 매쉬를, 그러면 이제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커피가 변했을 때 그라인딩 매쉬를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라인딩 매쉬를 변경을 해서 커피가 빨리 나온다면 커피가루를 좀 더 가늘게 갈아서 커피가 좀 더 천천히 나오게 하고, 커피가 너무 느리게 나오면 커피가루를 굵게 조절을 해서 커피가 좀 더 빠르게 나오게 하고, 그 과정에서 커피도 좀 일정량, 꽤 많은 양을 버려야 되고 세팅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숙련된 바리스타가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스마트한 기능이 대체를 했습니다. 얘가 추출을 하는 동안에 커피 추출을 30초에 30ml, 즉 초당 1ml씩 뽑으라고 지시를 해놨는데 날씨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변해서 커피가 30ml를 22초에 뽑게 됐어요. 즉 커피가 매우 빠르게 나오는 상황이 됐으면 내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유량을 조절을 해서 유량이 천천히 지나가게 해서 30초에 30ml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는 그렇게 되면 커피 맛이 많이 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의 설계 철학은 그라인딩 매쉬를 변경을 했을 때 커피 노트, 맛의 노트의 변화폭이 훨씬 크다. 대신에 유량을 변경했을 때 오히려 그라인딩 매쉬를 조절하지 않고 커피 추출 시간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커피 노트도 변하지 않고 맛도 근사치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라인딩 매쉬를 자동으로 변경을 해서 추출 시간을 맞춰주는 게 에버시스라는 머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머신 같은 경우에 그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라인딩 매쉬를 조절하는 약간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업무 중에 이게 렉이 걸려버리면 한참 동안 추출을 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커피 맛이 노트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맛의 방향성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반자동 머신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라인딩 매쉬를 변경해서 커피 맛을 맞췄는데 커피 나오는 추출 속도는 비슷한데 커피 맛이 많이 달라져 버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요거는 그것을 다른 형태, 즉 전자동 머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독특한 기능인 유량을 변경을 해서 시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커피 맛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도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건 한 번도 안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커피를 세팅을 해놓고 눌러서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18g 정도를 넣어서 40ml 정도를 뽑게 했고, 그 다음에 초기에 10ml 정도 물을 넣어준 다음에 4초 정도 기다렸다가 홀드했다가 추출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일상적인 에스프레소의 머신에 보이듯이 이렇게 잘 뽑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외에도 또 커피를 뽑아야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스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레버를 작동을 시켜서 스택을 해주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기능상으로는 자동으로 끝나면 그 다음 추출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추출이 업무하는 걸 생각을 해서 이것을 빼서 손님한테 서빙을 하고 그 다음 잔을 갖다 놓은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저희는 되게 바쁜 매장이라서 케이터링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케이터링 할 때 커피를 큰 통에다가 담아서 가서 서빙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 눌러줘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 말고 안에 기능이 있어서요. 메뉴를 하나 만드시고 40잔 세팅해 놓으시면 40잔을 연속으로 멈추지 않고 뽑아주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메뉴에서 조정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업소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인건비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이제 바쁜 매장들 같은 경우에 커피가 따뜻한 커피 4잔이 들어왔다. 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4잔이 들어왔다라고 얘기가 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4잔을 그라인더에서 그라인딩 해가지고 커피 중량 단 다음에 템핑하고 끼우고 그라인더에서 그라인딩하고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끼우고 눌러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빼서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라인딩해서 끼우고 이러다 보니까 커피 4잔을 아주 로스타임 없이 빠르게 뽑는다 그래도 최소 3분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머신은 어떻게 세팅할 수 있냐면요. 아이스 커피 4잔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여기에 이제 4잔을 세팅한다고 쳐봅시다. 한 잔 뽑는 게 아니라 차라리 2잔을 양쪽에서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때부터 다른 거 준비합니다. 물론 이제 커피만 들어올까요? 다른 뭐 생강차도 들어오고 에이드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잖아요. 자,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에서 우린 뭐 하냐? 가서 에이드 만들고 초코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 사람이 여기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커피 음료를 만들 멤버가 한 명 더 있어야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는 커피에 매달려서 열심히 일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제대로 된 커피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걸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가서 그거를 만들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 원샷씩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원샷씩 똑같이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한 잔이 더블샷이 나왔겠죠? 더블샷이 나왔겠죠. 자, 그러면 그라인더에 매달려 가지고 정말 귀찮게 일하지 않고 편하게 4잔을 뽑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 인건비가 어떻게 절약되시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전자동 머신으로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해줬던 매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감동하는 게 테이블 위가 너무 깨끗해요. 커피 머신 주변이 닦을 게 없이 너무 청결하게 유지가 잘 돼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커피 머신 사용하는 게 스트레스가 적어졌어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보면 원그룹짜리 커피 머신을 사셨다가 결국에는 한 그룹 더 사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대씩 놓고 사용하시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외에 있는 대형 카페들입니다. 교외에 있는 대형 카페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카페 규모가 매우 크고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3그룹 하이엔드 머신에 그라인더 3대 정도를 붙여서 쓰시고 계신데 돈도 돈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3그룹 머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리스타가 타임당 2명씩은 필요합니다. 바리스타가 한 명은 커피에 매달려 있고 한 명은 주문도 받고 서빙도 하고 비커피 음료도 준비하고 그래서 최소 2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대형 카페들이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평균적으로 이 대형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바리스타만 최소 6명이 필요합니다. 왜 6명이에요? 2명 가지고 안 돼요? 예, 당연히 안 되죠. 하루에 8시간밖에 근무할 수 없고 주 5일밖에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나눠보면 딱 6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명이 돌아가면서 일을 해도 한 타임에 2명씩밖에 근무를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천에 저기 차를 타고 한참 가서 있는 교외에 있는 카페, 김포의 저 구석에 있는 카페, 강화도에 있는 카페인데 거기에 바리스타 6명을 상시로 고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항상 바리스타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모 지방에서는 물론 이제 차도 주고 숙소도 주거나 그러고 나서도 바리스타 한 명이 월 400을 줘도 사람 구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교외 대형 카페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인건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서라도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써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커피 맛이 안 나오면 전자동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게 커피 맛은 자신 있으니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두 번째, 훈련된 바리스타가 아니더라도 버튼을 눌러서 커피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쉽게 만듭니다. 좀 이따 다른 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라떼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훈련되지 않은 인원으로도 실제로 커피를 정확하게 뽑아서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경력 단절 여성들이나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은 세팅된 거를 완벽하게 뽑아내는 것까지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 머신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세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팅 변수가 매우 많고 바리스타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세팅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신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커피 맛을 볼 줄 아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느 정도 커피 추출에 관한 이론들이나 기술들을 능통하게 알고 있어야 세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머신은 꼭 야생마 같아서요, 세팅을 잘하는 만큼 정말 좋은 커피를 잘 뽑아냅니다. 저희가 이 머신을 전시해 놓고 한 달 정도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국가대표 바리스타도 오셨고 유명한 바리스타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테스트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다 그겁니다. 커피를 매우 잘 녹여낸다. 즉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 자체를 커피에다 매우 잘 표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팅이 관건이겠네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팅이 매우 관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세팅하느냐, 이거를 세팅하는 실력이 있는 매니저 한 명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게 안 되면 카페의 대표께서 이거를 완벽하게 숙지해서 잘 세팅하는 법을 훈련하시는 것, 이런 것들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의 신기욱이었습니다.